까는 언니와 함께 하루를 여는 방송 시작할게요. 요즘 대한민국에 새로운 종이 출몰했다고 하는군요. 이름하여 윤인원이랍니다. 윤인원, 공동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종의 탄생. 헌법재판소에서 발견된 새로운 생명체의 이 종은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진실과 거짓을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반면에 윤인원은 본능적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특히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라며 자신이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윤인원은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윤인원은 과학적 사실보다 미신과 무속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배우자 등 특정한 개체에만 충성을 보이는 특징도 있습니다. 과도한 애정 탓인지 멸종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재에 자주 출몰을 한다. 구라치다 가끔 졸기도 한다. 그리고 폭력적이기도 하니 잠시 눈과 귀를 막고 가려야 된다. 보거나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본능으로만 살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영구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놈의 이야기네요. 제 평생 살다 저런 놈은 처음인지라 요즘 할 말이 많아졌죠. 구라에도 선이 있고 예의가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구라, 윤인원을 따르는 구라 부대라고 보아야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주는 자들, 빠른 청소가 필요해 보이네요. 곧 청소를 끝내야겠죠. 인간 쓰레기장으로 국민들이 소환해서 빵으로 보내야 된다 보이죠. 요즘 떠오르는 커다란 쓰레기 인간 최상목이죠. 아주 일을 크게 치고 있더라고요. 박현수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박현수라는 인물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직후의 국회 상황 등을 통제한 경찰청 경비국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수차례 통화를 했고 영등포 서장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계엄 전후인 12월 1일부터 11일 사이에 이상민 장관 있죠? 네. 이상민이랑 4번 통화를 했고 조지호랑은 18번이나 통화를 하는 등 굉장히 전후로 내란 가담을 함께한 거 아니냐라는. 이 박현수는 나중에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관리를 할, 그러니까 이 선거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죠.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그것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겠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국수본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자도 내란에 가담을 했을지 수사를 해봐야 될지 아닌가요? 박현수 경찰청장 대리로 잠시 임명을 했다. 누가요? 최상목이요. 내란을 전후로 내란범들과 통화를 수시로 했었다. 참 수상하죠. 내란 공범일 수도 있는 놈을 경찰청장 대리로 올렸다. 내란 수사를 방해할 자다. 아직도 내란은 최상목으로 인해 진행 중인 걸로 보이죠. 요즘 모든 위험한 짓을 최상목이 모두 저지르고 있죠. 이자가 내란을 진행시키고 있다 보이는데요. 뒤에서 누군가 지시를 하고 있다 보아야겠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거 김성훈이 막을 수가 없어요. 최상목이 그 관리자예요. 비화폰의 관리자가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직무는 최상목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여부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최상목이죠.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나몰라라 하면서 김성훈이 지금 맡고 있다고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은 최상목이 맡고 있는 걸 언론 플레이로 김성훈이 맡고 있는 걸로 보이게 한다. 비화폰의 관리자는 대통인데 현재 대통 대행인자 최상목이 이 또한 맡고 있다라는 얘기죠. 미꾸라지 같은 최상목, 언론 플레이로 자신은 뒤에 숨어 있다 보이네요. 김성훈은 왜 구속영장을 당신들이 반려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반려 이런 건 너희가 아니라 당신들이 고민할 게 아니다. 이 고민은 법원이 판단 내리면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비화폰 삭제 등등 넣어서. 그러니 그때는 절대로 반려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보안 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반려를 했더라고요. 검찰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윤석열 측근이 아직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왜 반려를 했냐라고 할 때 다 이야기하시듯이 검찰과 주고받은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요? 그렇지. 명신이 콜검이 막았다. 내란의 날 검찰 또한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니 그 관련자 검찰과의 내용 또한 비화폰에 있을 터 털면 콜검들 다 죽으니 털지 못하게 내란 콜검들이 막고 있다 보이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사표를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군 비화포는 반납을 했는데 경호처 비화포는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김용현이 12월 8일에 검찰 출석을 하거든요. 근데 검찰 출석을 하기 직전에 이 경호처가 준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진동 검사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랑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도 했고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의 고위 관계자와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된 거고요. 무슨 통화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진동 대검 차장한테 물었더니 김용현이 검찰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뭐 석연치 않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성은의 영장이 계속해서 반려가 되는 게 서버 기록이 압수수색되는 걸 검찰이 좀 부담스러워하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12월 3일 그 밤에 그 선관위에 검찰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 서버 앞에서 그 대검 포렌식 센터 관련된 그 관계자들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건데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화폰을 민간인 노상원한테까지 줬는데 심우정 총장은 안 받았을까요? 또 경호처 비화폰이 나오네요. 당연하겠죠. 비화폰에 숨겨져 있는 콜검들의 속내가 있겠네요. 콜검들의 대가리인 심우정 총장은 안 받았을까요? 명신이 오랍이라는 자의 친구인데 내란의 날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러고 있었겠나요? 같이 하면 더 큰 걸 얻을 자 아닌가요? 윤인원은 구속해도 비화폰은 못 턴다. 십성렬보다 더 소중하게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다 보이죠. 절대로 세상에 나오면 안 될 이야기들, 내란의 날 검찰의 이야기 아니겠나요? 끝까지 파서 밝혀내야 될 이야기네요. 이 인사를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치안정감 승진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 결재를 격려하여 대통령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걸 이제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보도를 보면 뭐 민정수석 이야기가 나오던데. 민정수석실도 관여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사검증에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주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경찰청장이 예를 들어서 치안정감 승진 후보자라든가 서울청장 내정자를 갖다가 추천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의사인가? 자기 의사라고 하는 경찰 간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외부에서 압력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외부가 어디냐? 언론에만 안 나왔지 공개 사실이니까요. 용산과 여당이라고 합니다. 여당? 예, 여당 중진은 한 분께서 예전에 그 한남동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청과 1,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청 국수본도 그렇고 많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건 이름이 다 공식 검증된 사람이니까요. 최현석 치안감이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여튼 요번에 서부지방법원 그 난입사건 전에도 뭐 말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와서 막 집회 관리를 하고 있고 다 분리시키고 공수처장 들어오게 하고 현장 통제하고 했어요. 예, 그다음에 형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안으로 진입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서울청장 최현석이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요번에 국수본 애들하고 같이 손 좀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주위 사람들이 들었답니다. 여당 중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예. 내란 선동당에 간땡이 부은 자가 있군요. 국수본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자 곧 밝혀지겠죠. 서울청장 대리 임명에 내란 선동당 중진 한 놈이 압박을 넣었다. 그 뒤에 용산 있다. 용산의 우두머리는 빵에 있거늘 그럼 용산 뒤에 관저인가요? 풀어보면 우두머리가 비어있는 용산에서 압박이 가서 내란당의 중진이 압박을 해서 최상목이 임명을 했다. 비화폰 또한 최상목이 맡고 있고 내란 특검과 명신이 특검 그 외에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맡고 있는 자 최상목 용산 우두머리가 압박을 하고 있다. 그 뒤엔 관저겠죠. 역시 그 끝은 명신에게로 가는 길이라 보이죠. 서울경찰청장 임명이 걱정된다. 글쎄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지들끼리 뭐 저 충성한 놈 뭐 먹을 거 하나 던져준다고 앞으로 저기 우리 배신하지 말라고 뭐 던져준 당근일 수는 있는데 그래 아무리 길어봤자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가 가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인다고 해서 경찰관들이 그것 때문에 못된 짓을 하고 또 뭐 길거리에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뭐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흥분하고 열받고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길어봤자 3개월짜리니 해봤자 얼마나 따르겠나. 따르면 그놈 또한 당연히 수개놈 따라 갈 터. 다음 권력이 무서워서라도 그 짓은 못할 것이다. 그 힘을 쓰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풀이죠. 명신이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모든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다 했었죠. 70년 동안 썩고 썩어온 이 나라 밑바닥 인생들이 아직도 더 드러나야 하기에 버티고 있다 보이는데요. 드러나는 상황들을 보니 머지않았다 보이죠. 버텨보겠다는데 기다려보면 다 기어나올 듯한데요. 기다리는 우리보다 쫄리고 감추고 숨기려는 자들이 더 두렵지 않겠나요?
계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파다 보면 그 끝은 보이기 마련이니 파면서 기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여유도 부려볼만 하다 생각하는데요.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 매일매일 파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은 소식 많이 나올 듯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